2024년 1월 2일입니다. 정말 그 새해가 되고 하루가 더 지났네요. 어제가 1월 1일인데 정확하게 2024년 4월 10일 그 국회의원 선거가 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가 정확하게 100일 남은 날짜였는데 오늘로 말하면 이제 하루 지났으니까 99일이 되겠네요. 99일 지나면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이 국회의원 선거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 허경영 명예대표님께서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속에서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아마 어제 그 봉하마을 김해, 여기도 김해지만은 김해 그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게 무덤이라 그래야 되나? 봉하마을에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님의 이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그 바위가 있잖아요. 바위 거기를 아마 노무현 대통령님이 화장을 했나 모르겠네요. 화장을 해가지고 그 화장한 것을 그 밑에 묻었는 것 같아요. 그 봉하마을에는 이제 권양숙 여사님이 계시니까 아마 거기에 가신 것은 아마 가신 것 같아요. 가셨을 때 이제 지지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하룻밤 주무셨던가 보더라고, 이재명 씨가. 이재명 대표가. 내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지. 63년생 아니면 64년생인데, 64년생 같으면 내보다 8살 적고, 63년생 같으면 7살 적잖아요. 내보다 한참 어린 분이신데, 여하튼 간에 부산에서 하룻밤 자고, 오늘 가덕도, 부산 가덕도 그 신공항, 그 현장에, 거기에 한번 돌아다 그냥 갔던가 봐요. 신공항 거기가 이제 그 대항마을이거든요. 우리가 그 공무원으로 제가 있을 때에 자주 갔습니다. 자주 갔어요. 대항마을을 자주 갔습니다. 가덕도를 자주 갔어요. 왜냐하니까 제가 공무원으로 있을 때에 지금은 그 가덕도가 다리가 이제 건설되고 또 항만이 부두가 건설돼 가지고 신부두죠. 여기 이제 부산역 그 뒤에 있는 그 부두가 거기로 옮겨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두가 새로 이제 만들어지고 또 그 위로 다리가 또 하나 나가지고 거가대교로 이제 가버리니까 육지가 된 거죠. 그런데 그래 육지가 된 지가 얼마 안 돼요. 한 10년도 안 될 건데, 그래요. 10년 조금 더 됐나? 우리가 이제 찾아보면 다 나오지만은 그렇게 얼마 안 돼요. 한 10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그 가덕도에 그 수돗물이 안 들어갔어요. 우리가 이제 수도 사업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가덕도가 영도보다 더 큽니다, 부산에.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수도가 없으니까, 섬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두도 안 나와지고 다리도 없으니까 완전 섬이에요, 섬.
아주 그 뭐라 그러나 그 섬입니다, 섬. 그러니까 아주 교통이 불편했던 그 섬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 거기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으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했대 물을 이제 식수를 구했느냐, 그렇게 하면은 식수를 처리를 했느냐 하면은 산에서 내려오는 그 산물이 있어요, 산물. 산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산물 받아가지고 사람이 쓰고 그랬다고. 그런데 그 가덕도가 부산시에 편입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부산 시민이니까 수도를 먹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거기 그 때문에 우리가 자주 갔어요. 갈 때에 처음에는 거기 지금처럼 아까 내 몇 번 이야기하는데 육지가 아니라고. 그때는 배를 타고 갔어요. 배를 타고. 배를 한참 기다려. 한 시간에 한 대인가. 그렇게 왔어요. 그때. 한 시간에 한 대 오면 그거 기다리고. 배 기다리면서 뭐 내가 어제 말했다시피 그 체주사라고. 그 사람은 술을 좋아하니까. 가덕도 배 타는데 보면은 그 오뎅도 팔고 막 그래 해요. 그냥 소주도 한 거 팔는데 소주 한 잔, 막걸리 한 잔 하고 오뎅하고 먹고 얼얼한 조금 취한 상태에서 그 사람 일하러 갔고 그랬어요. 또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은 공무원이 근무 시간에 술 마시면 안 되지만은 뭐 하여튼간에 뭐 그렇게 많이 취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좀 속이 후끈후끈할 정도로 한두 잔 마시고 간다고. 하여튼 거기서 배를 기다리고 거기서 가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갈 때에 이제 그 가덕도에 보면은 그 마을이 여러 개 마을이 있어요. 그 맨 처음에 딱 내리면 눌차가 있고 오래되니까 기억이 좀 애매합니다. 눌차가 있고 눌차도 내눌하고 외눌이 있고 거기서 한참 더 나가면 이제 항월이라는 마을이 있고 저 끄트머리가 이제 대항이고 그래요. 대항은 한참 가요. 배를 타고 가다가 한참 갔다고. 그 대항 마을에 이제 그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선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그게 이제 부두가 이제 완공이 되고 할 때는 이제 육지가 되어버렸지. 그때는 우리가 오토바이 타고 자주 들어갔어요. 저 끄트머리까지 막. 그 뭐라 그러나 오토바이 타고 가면은 오르막이 있거든요. 오르막이 있을 때는 막 오토바이를 후카시라 그래. 후카시 이렇게 돌려가지고 막 후카시를 치가지고 하면서 막 넘어가고 그런 적이 있어서 가덕도라면은 내가 거기서 근무를 오래 했습니다. 여기서 막 어떨 때는 자전거도 타고 갔어요. 김에서 저 가덕도까지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자전거 타고 가고 자전거를 이제 그 배에 실어가지고 또 일도 보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항마을에 오늘 그 이재명 대표가 그게 가덕도 신공항 그게 이제 그 하는 모습 보러 가셨다가 뭐 충청도 사람인가 한 50대에서 60대 되시는 분한테 오늘 10시 반쯤 10시 26분인가 10시 한 20분에서 10시 반쯤 그 사이에 칼로 목을 찔렸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뭐 살해 의도가 있었지 않았나 이래 보면은 이제 살인 미수도 될 수도 있고 심하면은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상해 또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확실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래가지고 부산대 병원에 이제 갔다가 수술은 이제 헬기 타고 한 2시간 반 정도 걸렸던가 봐요.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서 지금은 아마 지금쯤 수술을 하고 있거나 끝났거나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는 내가 기록으로 한번 남겨놔야 될 것 같고, 뭐 어쨌거나 그분이 수술이 좀 잘 되고, 정말 그 자기 식구가, 그 부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많은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또 욕하는 분들도 엄청 많지만은 또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빨리 이제 그 조속히 쾌유되기를 좀 기원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나는 좋게 보죠. 왜냐하니까 허경영 신인님께서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딱 한 사람, 좀 쓸만한 사람은 이재명이다, 그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허경영 신인님을 존경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존경한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하는 말 중에, 그분이라면 허경영 신인님을 말씀하세요. 허경영 신인님의 말씀 중에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많다, 그 말은 정말 명언이다, 이제 그런 말씀도 했어요. 하여튼 좋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재명 씨가 또 말한 것 가운데 또 그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니까, 대통령 선거에 이재명하고 허경영하고 붙었다 그러면은 자기가 큰일 날 뻔했다 그러더라고. 그런 말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2022년 3구 대선 때는 아마 이재명하고 그 윤석열 그리고 허경영 총재도 나왔죠. 나왔는데 그 당시는 이제 그 지지율이 5% 넘어가니까 모 기관에서, 언론에서 이제 그게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다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위성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국회의원이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렸다고. 하여튼간에 이래저래 해가지고 아직 뭐 때가 안 됐죠. 때가 안 돼가지고 국민들 앞에 이제 그 텔레비 TV 토론에만 나갔으면은 당선이 됐죠. 그런데 그것을 나오지 않게끔 이렇게 막은 거예요. 여러 가지로 막아버린 거예요. 불법적으로. 위성정당 만드는 건 불법 아닙니까, 여기. 그 당시에 그 연동제로 했다고, 법을 그래 연동제로 했으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안 해야지. 그런데 위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병립형으로 돼가지고 결국 가서 이제 국가혁명배당금당에는 이제 한 사람도 국회의원이 안 오도록 한 그것이 원칙적으로 잘못이잖아. 그런 것도 있고, 지지율이 정말 그 5% 되기가 힘들다고. 그런데 5% 딱 넘어서니까 방송에서 사라지게 해버렸다고. 김동연이는 노게 하면서 작년 선거 말입니다. 대선 때. 그 이야기가 좀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한 분 더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뭐냐 하니까 김부겸 그 국무총리 하셨던 분, 그분도 조금 이렇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이재명, 김부겸 두 사람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재명 대표를 좋아합니다. 신인님께서 좋아하니까. 어쨌든 간에 수술이 잘 돼야죠. 잘 돼가지고 빨리 쾌유를 하기를 참 진짜 원합니다. 제가 그 공무원으로 있을 때에 이제 그 있었던 일은,
그렇습니다. 뭐 크고 작은 나는 뭐 고위직은 아니고 아주 뭐 하위직이고 말단직이 있었습니다만은 하위직이든지 고위직이든지 간에 퇴직을 할 때는 그 각서 같은 걸 씁니다. 일체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있었던 그런 일들은 남한테 발설해서는 안 돼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깊은 그런 뭐 이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별건 아니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런 게 그런데 이제 또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밝힐 만한 것은 또 어느 정도 밝힐 만한 것은 또 뭐 밝혀도 뭐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은 또 한 번씩 이야기를 해봐요. 그러면은 내가 그게 수도사업소 있을 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못 하겠고 어떤 일을 이제 부산시에서 일에 이제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경쟁을 붙여요. 경쟁을 붙여가지고 어느 사업소가 잘하느냐 이제 이런 것을 평가를 매긴다고. 그래서 1등, 2등, 3등 이래 매겨가지고 이제 상금도 주고 이러는 거 있어요. 이제 누가 이제 쉽게 말해서 일을 더 잘하느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저 상을 받죠. 부산시장상이 큽니다. 부산시장상 그런 것도 주고 또 이제 상금을 이렇게 받아요. 받으면은 이제 직원들하고 회식하죠. 자기 개인적으로 가져가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걸 받으면 이제 직원들 이렇게 쭉 N분지 1 해가지고 선물 같은 것도 하고 어떤 선물이 뭔지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하여튼 선물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큰 선물은 아니죠. 조그만한 이런 선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남은 돈은 이제 우리가 회식하고 그래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부산에 지금 부산의 국회의원 그 수가 18개거든요. 18개인데 아마 사업소도 지금 놓은 지가 오래돼 가지고 몇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몇 개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강서 사업소, 서구 사업소, 중동부 사업소, 영도 사업소, 부산진 사업소, 뭐 동네 사업소, 금정구, 동네 금정이 합쳤다는 말이 있더라고. 최근에는 뭐 이렇게 진 사업소 뭐 이렇게 쭉 이렇게 그래서 각 사업소가 있어요. 수도 사업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1년 동안에 한 번 이렇게 딱 어떤 경진대회가 있다고요. 경진대회. 예. 그러면은 이제 내 같은 경우는 1년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매일 어떤 분들은 한 달 바싹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달 하는 사람도 있고 보통 1-2달 해요. 그 기간이 되면 1-2달 동안에 막 열심히 해요. 그런데 내 같은 경우는 그래 안 해요. 1년 내 한다고 1년 내.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좀 하루하루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하루하루를.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생겼느냐 하면은 이거를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그 심판하는 사람이 있잖아. 누가 이제 얼마나 일을 잘하는가 이제 이렇게 쭉 본단 말이에요. 그 보는 사람이 이제 그 판결을 매기거든. 근데 나는 1년 전부터 하니까 쉽게 말해서 너무 일을 잘한단 말이에요. 너무 일을 잘하, 뭐 자화자찬인데 뭐 있는 그대로야. 나는 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이 마치 내가 예를 들자면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00m 달리기를 하잖아. 100m. 그 올림픽 같은 거 가면 그 100m 달리기 있어요. 200m 달리기도 있고 100m 달리기가 있는데 거기서 10초 안에 들어놓아야 이제 세계 신기록이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9초에서 10초 그 사이 있잖아. 세계 신기록이 9.0000 몇 초, 9.00 몇 초, 뭐 9.12초, 9.1 뭐 하여튼간에 뭐 세계 신기록 찾아보면 나오겠지만은
그렇다고 9초에서 10초 사이인데 그게 0.0 몇 초 가지고 세계 신기록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100m를 말이지 한 5초 안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5초 안에. 그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잖아. 안 그래요? 8초 안에만 들어와도 막 뒤로 나자빠질 건데 5초 안에 들어오면은 이거는 이상한 거 아니냐고. 나는 이제 1년 내내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가지고 1년 내내 꾸준하게 한 사람이라고. 그래 하니까 판정하는 사람이 이거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내를 제끼놔버려. 아, 이거는 뭐가 잘못됐다 싶어가지고 말이지. 그런 적도 있다고. 주위 사람은 알지. 아는데 뭐 나는 그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그냥 뭐 나눠버려요. 그 내가 좀 구체적인 구체적인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간에 일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이 판정하는 사람이 그걸 못 알아보는 거야. 자기 상식으로는 못 알아본단 말이야. 자기가 아는 것만큼 남을 판단할 수가 있다고. 자기가 내처럼 그래 안 했거든. 내처럼 그래 안 했다고.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이거 뭐 잘못됐다 싶어서 빼내버린 거야. 응? KTX를 타면 아마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2시간 반인가 뭐 그 정도 걸리죠. 그런데 1시간 만에 갔다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를 자기 상식에서 내가 벗어나니까 내를 빼놔버리더라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그런 게 있어요. 내 유튜브 올리는 내 한 것을 말이지 어떤 분이 국가혁명당 그 카톡에 올리지 마세요. 올리면은 해당 행위자로 처리합니다 그러더라고. 알겠습니다 하고 말아버렸는데 그랬으니까 그분하고는 척이 없잖아요. 근데 요즘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분한테 고맙더라고요. 내가 지금 조금 발언 수위가 조금 높거든요. 높은데 이런 거는 진짜 우리 국가혁명당 카톡에 올려서는 안 되겠던데. 그러니까 볼 사람만 보고 말 사람 말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그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김건희 여사의 이제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한동훈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뭐 이재명 씨 그 목에 칼에 찔려가지고 난 다음에 한동훈 그 비상대책위원장 그 옆에 그 경호원이 240명 붙었다더라고. 경찰에서 또 뭐 칼에 찔릴까 싶어가지고 240명. 와, 대단하던데. 하여튼 그랬는데 한동훈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 국내에서 뭐 신점을 잘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뭐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건 아닌데 뭐 거기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있는 건 거의 다, 올라오는 건 거의 다 봅니다. 그 다 보고 또 나름대로도 내가 판단해보고 하니까 이렇게 아주 가깝다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잖아.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진짜 우리 국가혁명당 카톡방에 올리면 안 되겠던데 진짜. 그분한테는 고맙게 생각해요. 올리지 마라 그러니까 내를 위해서 그렇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아래 신인님한테. 그리고 작년이지 2023년 3월 13일인가 그때 이제 내가 진주 쥐수 마을에 갔다 와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제 내가 유튜브 하나 올린 거 있다고. 그때 가니까 그 쥐수 마을에 가니까 그 옆에 그 식당에서 2007년도에 허경영 총재님에 대한 그 특집 신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34페이지인가
전부 다 허경영 총재님에 대한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대단한 역사적인 어떤 자료잖아. 그게 아주 중요한 거지. 그래서 내가 가져가도 되느냐니까 가져가라 그러더라고. 내 기분이 마치 뭐와 같느냐니까 아프리카인가? 그때 이제 어떤 마을에 가니까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애들이 이제 축구를 하더라 이거지. 축구를 하는데 가지고 노는데 이제 그 보석 감능장가가 딱 보니까 이거는 막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진짜 다이아몬드야. 원 덩어리인데 그걸 가지고 노니까 그거 이제 아주 저렴한 것을 주고 바꿔왔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 기분이 어떻게 했느냐고. 그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거든. 그것을 그냥 조그만한 거 사탕 몇 개 주고 가져온 거나 다름이 없다고. 내 기분이 그렇더라고. 그 신문을 보니까 그 자료가 아주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자료단 말이에요. 그래 그것을 내가 이제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사진은 알고리즘이라 그러나 유튜브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그것을 사진이 나와요. 내가 한 3-40분 이렇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알아서 해준다고. 그래서 알아서 하는데 거기서 그 신문이 나온 거야. 그 신문의 껍데기 보니까 박근혜 결혼설 거기에 나왔어. 그게 장국진 박사가 한 거거든. 허경영 총재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런데 신문에는 그래 나와버렸다고.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누가 봐서 김옥기 씨가 봤는지는 누가 모르겠어. 우리 국가혁명당 카톡 관리하는 방이 있어요. 김옥기. 이거는 실명 거론해도 되겠더라고. 그런데 그걸 보니까 박근혜 결혼설 하니까 이 유튜브 이제 삭제하세요. 그렇게 카톡이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하고 내가 또 삭제할 수는 없지. 내만 보기를 하면 딴 사람은 못 보잖아. 그거는 중요한 기록인데 그걸 내가 왜 삭제하면 되는가. 그렇게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내가 이름 밝힐 수는 없지. 그 사람은 이제 왜 삭제를 안 하고 비공개로만 처리했느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괘씸하니까 내가 이제 유튜브 올리는 것을 국가혁명당 카톡방에 올리지 마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좀 안 좋은 말이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은 그분 말씀대로 하니까 나는 그게 없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분이 참 고맙기도 해요. 거기에 점사 보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렇더라고. 댓글 단 거 보니까 김재규 이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를 했잖아요. 그렇게 했듯이 요즘에 제2의 김재규가 없나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내가 더 이상 말을 못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좀 해봅니다. 자, 이제 태블릿에 대한 진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제 베니제 대표님께서 오늘도 이제 미디어워치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시폭이라고 시사폭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듣다가 내가 지금 내 유튜브를 했어요. 집에 들어가면 유튜브 하기가 힘들고 이래서 베니제님의 이제 시사폭격, 그거는 집에 가서도 들어도 되고, 내가 유튜브 방송은 이제 집에 가서 하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좀 일하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서울대학교 법대를 변희재님이 그러더라고. 서울대 법대를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들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더라고. 서울대 법대 가가지고 이제 고시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로 교양적인 어떤 서적은 읽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인격이 자기 출세를 위해서 수사를 허위 조작 날조를 하고 사람을 막 생다지로 이렇게 막 잘못된 검사의 길을 가니까 이거 나쁘단 말이지. 그리고 검사들의 간을 키워준 것은 말이지, 내가 보면은 김영삼 대통령, 모든 대통령이 공가가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러나 그게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권력기관이 옛날에는 그 고문을 많이 했잖아요. 일제시대 때도 고문 많이 했고 자유당 실일 때도 마찬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때도 말이지 중앙정보부나 보안사 이런 데 가서 막 고문을 많이 했다고. 그리고 전두환 때도 말이지 치안본부라든지 뭐 중앙정보부 가서 많이 맞았어요. 김경재 씨라고 있어요. 이 사람도 엄청 맞았다고. 두드리 맞아가지고 저 김경재 씨 있어요. 김경재 씨 대통령 출마하신 분 2022년 3구 대선 때에 허경영 우리 신인님 옆에 앉아서 그때 있었던 분이 있어요. 그분도 김대중 대통령하고 대통령 되기 전에 그 같은 오랫동안 미국에서 오랜 동안 생활을 하고 삼성계엄 마치고 7대 대통령 선거 나갈 때에 그 밑에서 비서 역할을 하다가 그때 중앙정보부 끌려가가지고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어요. 그 김영삼 대통령 밑에 있는 그 비서관들도 많이 맞았다고. 최형우 이런 사람들, 김동영이 엄청 두드려 맞았다고. 그 저기 전두환 대통령 50 들어서고 무조건 붙잡혀 가서 두드려 맞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화가 조금씩 되다 보니까 이거 고문을 못하게 했거든. 김영삼 대통령 들어서고 얼마나 그 하나의 그 군부 세력에 대한 그 척결을 그냥 생각을 했겠느냐고. 이 새끼들 말이야 그냥 뿌리를 뽑아버려야 된다는 식으로 해가 말이야. 그리고 민주화가 됐잖아. 되고 난 군인들 어떻게 이제 사조직을 만드냐고 뿌리쳐 뽑아버린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딱 들어서고 어떻게 고문을 많이 당했단 말이야. 김대중 대통령도 고문을 엄청나게 당했지. 보안사 끌려가가지고 그냥 그 5.18 그 사건 그 무렵에 말이죠. 1980년 그때 전두환 들었을 때 엄청 두드려 맞았다고. 그러니까 그걸 맞은 거 있으니까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그 고문을 놔두겠느냐고. 고문하는 놈들은 그냥 작살을 내버린다고. 고문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 김영삼 대통령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나 이제 무슨 뭐 컨트롤을 하려고 하니까 뭐 이제 그 권력이 검찰한테 가기 시작했다고. 가기 시작할 때 윤석열 현직 대통령이 검사로 그 구수 끝에 이제 검사로 왔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어찌 보면 운이 좋다고 볼 수 있지. 검찰의 국가의 권력이 검찰로 쏠릴 때에 이분이 검사 합격을 해가지고 구수해가지고 그때 와가지고 뭐 승승장구한 거 아니냐고. 모든 것은 검찰한테 다 줘버리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검찰이 이제 완전히 뭐. 그런데 이제 검찰이 이제 달도 차면 기울잖아. 고무풍선을 세게 불어보라고. 이빨에 불어보면 그다음부터는 펑 하고 터진다고. 저는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터지는 것은 바늘로 폭 쑤시면 팡 터져버리는데 그 바늘이 미디어워치 대표님의 이제 변희재 대표님의 나는 그의 겨울 너희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이것이 바늘 하나라고. 이것이 빵 하면서 터진다고. 터지면서 이 정권이 무너져 내려앉는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나는 그 유튜브 방송을 많이 보지만은 하나 안 보는 게 있어요. 뭐를 안 보느냐 하니까 목사님 설교하는 걸 안 봅니다. 그 유튜브 찾아보면은 목사님 설교한 것만 치면은 그것도 여러 수백, 수천, 수만 개가 나올 거야. 목사님들. 뭐 목사가 우리나라에 한두 명인가. 장경동이도 있고 뭐 옛날에 조영기 목사도 있고 말이지. 우리나라에 목사님 많아요. 그 설교한 게 오죽이나 많겠느냐고. 나는 그거는 단 1초도 안 듣습니다. 단 1초도 안 들어요. 아마 우리나라에 지금 목사님이 뭐 숫자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그 목사님들이 이때까지 한 설교 전부 다 합치보라고. 그리고 앞으로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설교, 뭐 그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신부님이 한 설교, 뭐 그 강해라 그러나 강독이라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개신교에서는 설교라 그러는데 신부님들이 뭐 말하는 것을 강해라 그러나 그런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뭐 그런 것들.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목사 신부들이 그 설교한 거 다 합쳐보라고. 앞으로 할 것도 다 합쳐보라고. 그 들을 게 뭐가 있느냐고. 다 합치면 5초 안에 끝낼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거는 뭐 다 아니까 거기는 나는 아니니.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1초도 안 들어요. 들어볼 것도 없는 거야. 그 정강원 목사 있지. 내하고 나이 동갑인데 그 사람 설교하는 거 1초도 안 듣습니다. 뻔하니까. 뿐 아니라 이제 저 불교 보면 스님들도 있잖아. 스님들도 있어가지고 뭐 설법하는 거 있어요. 뭐 무슨 강의, 건강경 강의, 뭐 무슨 강의하는 것도 있고 뭐 그것도 1초도 안 듣습니다. 옛날에는 내 목숨 바쳐놓고 그 설교를 들었다고. 목숨 바쳐놓고 목숨 걸고 했어요. 목숨 걸고. 저 박조준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저 서울 영락교회 그 한경직 목사님의 후계자로 있었는데 아마 지금은 살아 계시는지 모르겠네. 그분이 한경직 목사 이어가지고 서울 영락교회 이제 그 담임 목사를 하셨는데 전두환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목사님 한번 오셔가지고 우리 저 전두환 대통령 각하를 위해서 조찬 기도를 하면은 그때 이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정중하게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는데 보통 목사님 같으면 아이고 예 하고 이제 가는데 그 박조준 목사님은 안 갔다고. 하여튼간에 뭐 영감이 안 떠오른다 뭐 그렇게 말을 했던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또 정중하게 청와대에서 또 연락이 와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각하께서 뭐 어떻게 하는데 조찬 기도에 좀 한 번 또 뭐 설교나 또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 박조준 목사님이 정말 똑똑합니다. 영어를 한국어보다 더 잘한다고. 아주 설교 잘해요. 정말 그 한경직 목사님의 후계자라 할 만하다고. 그냥 대단하게 뭐 박식하다고. 성경에 박식하고 영어도 능통하고 그냥 정말 뭐 대단한 목사님이요. 박조준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가니까 청와대에서 그래요 한번 보입시다 이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박조준 목사님이 그 미국인가 거기 가는데 그 뭐 중앙정보부나 이런 데서 이제 뭐 조작을 했겠지 해가지고 이제 그 도자기 거기다가 이제 외화 밀반출 사건으로 이제 엮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지. 그런데 걸어가가지고 신문에 대문짝만 확인하니까 목사가 돈을 가지고 해외 밀반출을 하기로 했다 이러니까 명성이 다 날아가 버리잖아. 언론에서 뭐 대기 떠들어 버렸거든. 언론에서 사람을 죽인다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명성이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구속됐다고. 그렇게 억울한 사람이 많죠. 그게 저 뽀빠이 이상용이라고 있어요. 뽀빠이 이상용도 그 심장병 그 어린이 일을 위해서 많은 돈을 내고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이걸 뭐 돈을 갈취했다는 식으로 언론에서 떠들어 버리니까 그것도 그 김현철인가 김영삼 아들 말이야. 김현철이가 그 당시에 총선이 있었던가 모르겠는데 나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대략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 총선이 있었을 때 이렇게 유명한 신분들 뽀빠이 이상용 이러면 인지도가 있으니까 우리 이제 공천 줄 테니까 출마하세요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아 나 그런 거 안 한다고 뭐 그렇게 그런 내가 우리 아들 보고 내가 그 이야기를 자주 해요. 사람이 거절을 한다 하더라도 예의에 맞게 해라.
예의에 맞게. 거절을 한다 하더라도 박조준 목사님도 그 청와대에 거절할 때는 좀 예의에 맞게 했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 같아. 근데 좀 자기는 좀 대들었다고. 그렇게 하니까 미운털이 박히니까 그렇게 당했지. 그리고 뽀빠이 이상용도 말이지, 자기가 잘 나갈 때요, 그 당시에 뭐 그 군인들이 있는데 찾아가 가지고 뽀빠이 이상용이 그 군인들하고 군대 간 이제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같이 만나고 막 그런 거 했었다고. 그 제목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뽀빠이 인기가 엄청 좋았을 때요, 그때. 그러니까 좋으니까 이제 국회의원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거절을 할 것 같으면 말이지. 선생님, 호의는 너무너무 고마우신데 도저히 저하고는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는 것도 그 사람 기분 안 나쁘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았다. 안 그러면 뭐 병을 핑계를 대든지 참 지혜스럽게 할 수가 안 있었겠나 이 생각을 내가 우리 애한테는 자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절을 하더라도. 그런데 거절할 때 조금 상대방한테 기분 좀 나쁘게 했던가 봐. 자기가 잘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래 한 봐라, 인마가 죽어봐라 이러니까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 때도 그냥 언론을 동원해가지고 그냥 파렴치 범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진짜 아직까지도 인식이 안 좋거든. 아직까지 많이 지금도 이렇게 그때 그래가지고 사람 반 그렇잖아요. 이거 나는 무슨 이야기 하다가 또 이렇게 그 박조준 목사님 말씀 잘한다고 내가 한 건데 그렇게 좀 훌륭한 박조준 목사님 말씀 잘하고 또 뭐 불교 그 스님들도 설교를 많이 하는데 나는 그 젊은 시절 때에 그 박조준 목사님께서 그 설교하는 가운데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제 조폭의 이제 그 두목이 있어요. 또 조폭 두목. 일본말 말하면은 그 야쿠자 두목 같은 분이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이렇게 참 쉽게 말해서 참 사람이 됐다 이 말이지. 됐는데 이제 목사님 이 하나님의 사자라 그러잖아.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하니까 이 목사님은 우리 집에 초청을 해서 한번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 이제 이러니까 그 목사님도 그런 데 가신다고. 가정 신방이라 그래. 신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도도 해주고 또 성경 말씀 읽고 예배를 봐요. 가정 예배를 봐준다. 그래 가니까 이제 자기 부인이 그 조폭 대장 하시던 그 부인이 얼마나 좋아하겠느냐고. 아이고 하늘 같은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그 박조준 목사님은 유명합니다. 말 잘하고 영어 잘하고 똑똑하고 그 한경진 목사 하면은 뭐 대단하신 목사자고. 그분이 정말 수제자가 될 만하다고. 근데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보니까 체격도 그렇게 막 우락부락한 게 아니야. 그냥 보니까 보통 체격이야. 그런데 어떻게 당신 싸움을 잘하고 말이지 참 조폭의 두목이 됐느냐 이렇게 목사님이 그 박조준 목사가 물었다고. 이상하다. 조폭 두목 같으면 막 여기에 막 누구 말도 아야자국이라 그러지. 여기 막 칼에 찔린 자국, 병에 찔린 자국 같은 것도 막 있고 인상이 막 험악하게 생길 줄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그게 이것도 곱상하게 생겼고
뭐 손도 이래 보니까 보들보들하고 뭐 그렇게 하니까 어째 그래? 그러냐고 하니까 나 목사님 저는 싸움할 때 이거라 그러더라고. 아 이게 뭡니까? 이러니까 목숨을 요구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이긴다 그러더라고. 뭐 그렇게 비슷하게 내가 설교를 들었다고. 나는 기독교 신앙할 때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목사, 신부들이 강해 설교한 것을 다 끌어모아 봐봐야 앞으로 하실 그 설교할 것도 다 끌어모아 봐봐야 합치면 5초 안에 끝나고 10초 아니면 끝난다고. 그러니까 더 들어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안 듣는다고. 스님 설법도 마찬가지고 더 들어볼 것도 없어. 견성성불 넉자면 끝나. 넉자. 불교는 견성성불 넉자면 끝나. 그건 1초도 안 걸리지. 견성성불 1초 걸렸나? 허경영 신인님께서 와 있으니까 이거는 다 이제 분서경유야. 분서경유. 불에 태워버려야 되는 거야. 그 84,000 그 다 태워. 진짜 태울라 또. 마음속으로 태우세요. 마음속으로. 팔만대장경 그 강정사는 이제 성경책을 그때 이경환인가 이름이 이경환이 맞을지 모르겠네. 그 사람한테 강정산 살아있을 때 야 성경책 좀 가져온다 이러니까 자기가 막 구해왔어. 구해오니까 떡 주니까 불에 태워버렸거든. 이러니까 막 멱살 잡고 그랬다고. 야 이 사람아 가져오라서 왜 불에 태우느냐. 내 생명책처럼 생각하는 건데. 그렇게 그런 적이 있어요. 강정산 살아있을 때 성경책 불 태워가지고 멱살 잡히고 그랬다고. 기독교 뭐 설교 다 합치봐야 5초도 안 돼요. 불교는 견성성불 넉자면 끝나버린다고. 자, 이제는 허경영 신우님의 시대가 오는데, 그래서 내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기독교, 뭐 불교 다 거치고 또 강정산 또 다 거쳤잖아. 그래 하다 보니까 아래 신인님께서 이제 강정산에 대해서 태울 줄을 적으시는데 훔자를 치부터 먼저 적더라고. 훔치 그러게 사박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훔치 태을 천상 원군 훔리 지하도래 훔리암리 사파 이게 맞다고. 또는 이제 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리 지하도래 훔리암리 사파 뭐 이렇게 이게 맞는데 훔치 사파라 하니까 좀 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리 지하도래 여기 빠졌더라고요. 아래 뭐 또 신님께서 강의하시다 보면은 또 빠질 수가 있고 그래요. 그리고 훔자를 이제 치자부터 먼저 쓰시더라고. 그리고 훔자는 안 쓰시고 아래 강의가 그런 게 있었다고. 그런 것을 다 겪고 난 이후에 허경영 신인님의 또 유튜브 강의를 뭐 내가 거진 다 들었지. 들었지만은 다시 공부해야지. 이제 허경영 신인님께서 대통령 되시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나주로는 직장 안 다녀도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강의했던 것을 전부 다 세밀하게 지금 현재 청경을 만드시는 분이 있다더라고. 대충 누군지를 아는데 어디서 만드는지도 대충 아는데 말은 할 수는 없고 그 청경이 나오니까 청경을 좀 목숨 정말 그 공부를 새롭게 하려고 해요. 청경 작업 하시는 분을 내가 대충 압니다. 그리고 어디 사는지도 대충 아는데 그거는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 청경 이제 그 신인님께서 이때까지 강의하신 것을 쭉 이렇게 다시 공부를 하고 이제 또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그렇게
뭐 기독교 또 불교 또 강정산 그리고 신인님의 그 강의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들었지. 다 들었다. 다 들어도 뭐 아직 모르는 게 많습니다. 이런 내 같은 사람하고 이게 뭐 기독교가 뭔지 불교가 뭔지 강정산이 뭔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냥 삶은 뭐냐면 우리 내 아는 사람 중에 말이지. 야 일요일 말아 이러면 낚시 가는 사람들이 그래 많더라고. 내 주위에 많아요. 야 낚시 재밌다 이러더라고. 바다에 딱 이래 던져가지고 뭐 이렇게 고기 낚고 이렇게 하면 그 해치 먹으면 맛있다. 소주 한잔 하면 좋다. 등산하면 좋다 그래. 그런 사람도 있어. 등산. 그 맑은 공기 마시고 말이지. 산에 가면 좋고 뭐 다 좋은 거지. 또 이제 어떤 분은 그래요. 뭐 죽거나 사나 건강이야 건강. 그래가지고 막 테니스를 열심히 치다가 이제 힘줄이 또 떨어져 가지고 더 이상 테니스를 못 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도 봤어요. 그리고 또 해외 여행을 이렇게 막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건강 여행 막 이런 데 좀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정말 그 사람이 진정 잘 되게 하려면 그 사람이 영혼을 잘 되게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이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남과 나와 이게 분리될 게 아니라고 말이야. 어제 아래 어떤 분이 그러잖아. 당신 내가 유튜브에 한 거 국가혁명대가 올리면은 해당 행위자로 처리하겠다. 그래 해당 행위자 처리되면은 만약에 이제 뭐 허경영 총재님께서 좀 있으면 21대 대한민국 대통령 되시고 또 뭐 아시아 통일하고 세계 황제가 되시면은 거기서 내가 하다못해 시다바리 같은 거 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은 다 나와 한 몸이야. 그거는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부정불감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반야심경이 그래서 그만큼 뜻이 있는 귀절이라고. 신인님께서 이제 허경영 신인님께서 불교 강의를 하실 때에 반야심경을 많이 이야기하세요. 그만큼 반야심경이 그 뜻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이런 사람들은 반야심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중도를 이 천지 만물이 하나의 범소유상은 또 이야기합니다만은 개시 험하다 말이야. 이것을 몰라요. 약견 재상 비상이면은 적견 예래다. 아래도 이야기했던데 뭐 또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어요. 뭐 불교 주제가 그러니까 견성성불이거든. 견성이 그거라고. 불교는 딱 줄이면 늑자 사음절이에요. 견성성불이라고. 뭐 팔정도 하고 뭐 골치 아픈 거 정강열반 무화성불 보리삼매 해탈받냐. 그거 길다고. 정강열반 무화성불 보리삼매 해탈받냐. 길어. 그 압축해라고. 더 줄여. 더 줄이면 딱 넉자리라고. 견성성불이란 말이야. 정강열반 무화성불 보리삼매 해탈받냐. 줄이면은 견성성불이라. 견성을 못한 사람하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견성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내가 이래 쭉 대화를 이래 쭉 해보면은 견성한 사람을 거의 만나지를 못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깊은 대화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국가혁명당 안에서도 견성 성불한 사람을 내가 성불로 놔두고 견성 견성한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직 보지를 못한 것 같은데 우리 국가혁명당 안에서도
이런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냥 허경영 신인님다, 뭐 신인님한테 안 가보자 이렇게 하면은 세상 나게 물들어 있는 사람이다 말이야. 돈, 명예, 돈, 땅, 명예, 건강, 취미, 이런 세상 향락에 또 여자는 또 남자. 어떤 여자가 그래 남자를 그래 밝힌다는 또 여자가 있다더라고. 내 이름은 밝힐 수는 없고. 남자도 뭐 어떤 여자를 되게 밝히는 그런 남자들도 뭐 많다 그러더라고. 그 어떤 그 색욕이지. 그런데 빠져 있다고. 낙이라면은. 그러니까 그 낙에 이제 만족을 못하니까 마약까지 한다고.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되나? 허경영 신인님, 불로유 이렇게 하면은 불로유 그 마시려고 하나? 신인님 지금 내려와 있다. 이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느냐고. 그리고 이제 때가 안 돼가지고 계속 이제 총선이고 대통령 선거에 낙선을 하다 보니까 뭐 그 사람 하는 말이 다 이제 뻥이니까 더 안 믿는 거지. 그래서 대화가 더 안 된다고. 자,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은 우리 이제 허경영 신인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다고.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변희재를 몰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은 변희재의 유튜브 그분이 이제 오늘도 10폭을 하고 이랬지만 그것을 단 내가 볼 때는 10분도 안 들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는 못했다고. 그러니까 이 때를 모른단 말이야. 때를. 무슨 때를 모르느냐 하면은 이 2024년 지금 현재 급박하게 돌아간단 말이야. 지금 총선 전에 태블릿이 이게 터지거든. 터진다. 내가 볼 때는 터질 것 같아. 터지게 되면은 아까 그랬잖아. 바늘로 퐁 쑤셔버리면은 검찰 권력이 무지무지하게 세졌단 말이야. 세가지고 검찰에서 대통령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 터진다고. 모래성이란 말이야. 모래성. 대통령 이게 어떤 사람 그래요. 슈퍼마켓 정도 해야 될 사람이 거대한 홈플러스나 이마트를 지금 운영하니까 되나? 어? 조그마한 그 동네 편의점, CU라든지 GS25C 그 정도 편의점, 조그마한 편의점을 운영해야 될 사람이 거대한 홈플러스를 운영을 하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일을 안 하는 거야. 오늘 그 국정원 차장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하는 것 들어보니까 V1이 이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고 V0가 있다 그러더라고. V1보다 더 높아. 그게 이제 김건희였어. 그거는 성역. 도저히 거기는 건드려서는 안 될 그런 지역이라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V2도 있다 그러더라고. 일을 안 한대, 일을. 오늘 아침에 그 유용아에 이제 유용아 그 교수님하고 대화한 사람이 있어요. 국정원 차장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번에 뭐 민주당이 공천받아서 아마 국회의원으로 나갈 것 같은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또 어떤 분이 그런다고.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현직 그 대통령이 지금 산에 올라갈 때는 이렇게 끈이 등산을 가면 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분은 팍팍 올라간 거야. 출세를 팍팍팍팍 했다고. 해가지고 그 정점에서도 산에서 등산하고 나면은 내려올 때도 스무스하게 내려오잖아. 그런데 이분은 뭐냐니까 팍 떨어졌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진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진짜 뭐 타살을 당했는지 자살을 했는지는 내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타살당했다는 그런 말이 또 있으니까 내가 눈으로 직접 안 봤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이제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가 죽었다 그렇게 알고 있죠.
뭐 그것이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 죽었던 돌아가셨던지 간에 또 타살을 당했던지 간에 또 어떤 분은 살아있다는 말도 있다. 그거는 뭐 알 수는 없어요. 워낙 뭐 가짜뉴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타살당했다는 말도 들리긴 들리는데 나는 알 수는 없습니다. 여하튼 간에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졌다면은 그거는 팍 이리 떨어지는 거잖아. 안 그래? 그렇듯이 이 윤 대통령 운이 그렇다 그러더라고. 신점을 보시는 분이 그 높은 정상에서 팍 떨어진다더라고. 그게 테브리스의 진실이란 말이야. 나는 그의 겨울 너희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이것이 바늘 하나 펑 주시면은 팍 떨어지는 그런 운이란 말이야. 거기 아마 총선 전에, 총선이 99일 남았는데 총선 전에 이런 것이 다 터지면서 이게 내려앉는단 말이에요. 내려앉으면 뭐냐? 대통령이란 자리는 한시라도 비어서는 안 되잖아. 그래서 총선 전후로 해서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 대통령 되기 전에 국회의원 생활을 2번인가 했지. 아마 그분이 재선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국회의원 3번 됐어요. 그런데 맨 첫 번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당선증 받으러 가니까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국회의원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렇듯이 이번 22대 총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생각에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뭐 대통령이 되어가는 그 과정은 우리가 엄청 재밌게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TV 화면에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훈이 나갈 거고, 이제 국민의힘과 합당을 하거나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후보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반대하는 사람이 없잖아, 아니겠느냐고. 왜 천사 뭐 축복 뭐 대천사 받는데 뭐 돈을 그래 받느냐 뭐 어쨌든냐 뭐 하겠지만은 그런 역풍을 안고 일어나는 거야. 어제 내가 어제 아닌가 한 사람 어디 가서 만났더만은 그러더라고. 유권자가 4,400만 명인데 예를 들어서 50%만 받아도 당선되잖아요. 안 그래요? 박근혜가 51.6%고. 그러니까 뭐 그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 몇 프로 받았는지 모르겠네. 노태우가 34%인가 그래 받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될 때 42%인가 40%인가 받았다고. 그러면은 50% 이렇게 받는다 하면은 2200만 표만 받으면 돼. 그럼 실제로는 2200만 표 덜 되더라도 당선이 되는 수가 있어요. 40 몇 프로 되면은. 그러면 나머지 2200만 명은 결사 반대를 해도 된다 이 말이야. 반대자가 있을 수 있는 걸 당연히 각오를 해야 되지. 그건 모르니까. 신인님이 오신 줄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돈 받으면 전부 다 나쁘다, 뭐 가짜다라고 하는 그 모 교수 있잖아, 정인태. 그 사람은 자기는 막 정의 차원에서 말이지, 이런 사람을 말이지 사회에서 격리를 시켜야 된다는 식으로, 허경영 총재는 사회에서 격리를 시켜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인태 교수. 그럼 그분은 종교의 그 기초를 아느냐고. 모르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하여튼 그래서 대통령 되시고 나면은 국회는 해산이 안 될까 이 생각도 들어요. 국민투표 붙여버려가지고. 그건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여튼 간에 대한민국은 금년에 내가 볼 때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반드시 되시고 계엄령을 내려가지고 지도자 정신교육대 보낼 사람 보내버리고 국회도 막 국민투표 붙여가지고 해산시켜버리고, 새로운 입법을 만드실 분들, 뭐 이런 분들 이제 어떻게 또 선출하겠죠. 그런 구상을 다 해놓으셨지 않았겠느냐 말이에요. 벌써 해놨지, 벌써. 그거는 이제 그때 돼 보면 알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배반하지 않을 사람인지도 이제 이렇게 대충 다 걸러 나왔으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뭐 몇 번을 채를 걸러 나왔거든. 전에 그 뭐야 최사랑이라고 하는 그 가수 있었다고. 최사랑 가수가 나와가지고 그때 그 가로세로 연구소 거기에 한 사람은 죽었어요. 김용호라고 그 사람 죽었는데 자살해가 죽었는데 거기에 나가가지고 막 이럴 때도 사람들이 많이 흔들려가지고 떨어져 나간 사람 많다고. 하늘궁 와가지고 신인님을 만나보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 엄청 많다고. 회원 가입에 해가지고 나는 2016년도 5월달에 회원 가입해가지고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은 단 회비가 한 번도 안 빠져나간 게 없어. 그거 보면은 쫙 한 번도 안 빠지지. 빠졌다면 나는 큰일 나지. 그런 건 나중에 다 보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 나는 모든 걸 초월해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말이에요. 신숙주라고 있어요. 이분은 그냥 막 좀 집에서 편안하게 공부를 하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세조 때지. 세종 때도 있었고 세조도 있었고 이랬는데 불렀다고. 니 혼자만 그 집에서 탱자하고 놀면 되나? 그 국가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 좀 와서 일 좀 해라 이제. 뭐 그렇게 갔으면 그 사람들이 일을 했고, 내 좀 제발 좀 편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박인수 선생님, 인류 역사상 가장 공부를 많이 하신 분, 박인수 선생님, 이분을 이제 이분은 아마 허경영 총재님을 신인님으로 모르는 것 같더라고. 내가 3번이나 만났는데 깊은 대화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분하고 깊은 대화를 하려면 그분이 쓴 책을 내가 공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대화가 돼야 되니까, 아직 그분의 책을 읽고 있고 강의를 듣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나 그분이 내가 허경영을 지지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교 역할은 내가 좀 해주려고 해요. 그분은 늘 인가드 위 트러스트를 해가지고 황제 이야기를 한다고. 황제가 나타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지금 있는데 그분은 권능이 있습니다. 그분은 임자입니다. 임자. 세상의 주인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돈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움켜쥐고 있는 분이 황제다, 그렇게 해요. 허경영 총재님을 두고 하신 말이거든. 자, 어떤 데 가가지고 내가 뭐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변희재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다고. 변희재 씨 이분이 말이지, 자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하야 또는 탄핵 또는 도망, 어제 한마디 더 했지만 또는 이런 말 차마 할 수는 없지만은 누구 말 들은 어떤 뭐 신전 보시는 분은 관이 보인다 이라거든. 관. 사람이 죽을 때 관 속에 들어가잖아. 뭐 실제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간에 이 대통령 권좌에서 내려와야 자기는 결혼을 한다 그랬다고. 변희재님이 그랬는데 자기가 이제 결혼할 대상자를 찾았고 결혼할 날짜를 거의 잡았어. 5월 말인가 6월 초인가 이렇게 잡았어요. 이제 금년이야. 그러니까 난 그분이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진실성이 있고 성실하고 좀 믿을 만한 분이다. 그래서 내가 참 가깝다. 허경영 대통령께서 되는 것이 가깝다는 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반응이 엄청 욕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같이 허경영 총재님을 신인으로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의식이 청청만청 구만청이란 말이에요. 예. 청청만청 구만청이라고. 그러면은 자기가 변희재나 최진봉 교수나 정봉주 씨나 또 김용민 박사나 그 권현문 씨라고 있어요.
그리고 박찬종 씨나 고승국이나 이봉규나 박찬종이나 조갑재나 또 윤창중이나 정규재나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정치 평론을 하는 좀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에요. 하루에 내가 보면은 단 10분도 안 듣는 것 같은데, 내가 그 사람을 보니까 나는 하루에 한 10시간 이상 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엑기스를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욕을 심하게 하대요. 그래서 나는 뭐 늘 그렇습니다. 눈이 있어도 안 본 척, 귀가 있어도 안 들은 척, 입이 있어도 벙어린 척, 이렇게 아주 20살 때 이전부터 내 그렇게 단련이 된 사람이니까 전혀 내색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너 욕을 해도 뭐 나는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사람 있는 데는 안 가려고 해요. 그런 사람 있는 데서는 이제 그럼 내 말이 안 논다고. 뭐 할 수 없어요. 대신에 내가 유튜브를 하니까 내 유튜브 보실 분은 보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모임에는 뭐 당분간은 안 가려고 합니다. 신인님께서 늘 뭐 모든 사람을 용서해주고 뭐 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만약에 신인님께서, 허경영 신인님께서 강의를 하셨는데 욕을 심하게 하시는다,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꽃다발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는 안 하고 말이지. 아이고 잘 들었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하고 꽃다발을 주든지 뭐 그렇게는 못 할지언정 욕을 심하게 하면은 신인님께서 다음에도 그 자리를 계속 가시겠나? 안 가실 것 같은데. 욕을 해도 아주 심하게 하더라고요. 신인님도 안 가실 것 같은데. 허경영 신인님께서도 그런 모욕을 받았는데 그런 그 두 분 다시 거기에 가겠어요? 안 가지. 안 가실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나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당분간 죄송하지만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뭐 일정한 주제가 없이 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깝다. 2024년은 한 정권이 무너져 내리앉고 허경영 신인님께서 우뚝 솟아오르는 걸 우리가 다 보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제플리 앱스타인, 이건 어찌 됐는지 모르겠네. 제플리 앱스타인. 이 사람이 그 뭐야, 한 200명 정도의 미국의 이제 대가리급들, 뭐 빌 클린턴이라든지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 가지고 헐리우드에 있는 유명한 영화 배우들 뭐 섬에 불러가지고 난잡한 성행위 한 거. 영국의 앤드류 왕자라고 있다 그러던데, 앤드류 왕자, 엘리자베스 여왕의 둘째 아들인가 그렇다더라고. 이 사람들도 막 거기 간 것 같은데, 트럼프는 간 게 아니에요. 트럼프는 간 게 아니고 그건 가짜뉴스예요. 거기지 아마 또 조만간에 터질 것 같은데, 오늘 내일 터질 것 같은데. 하여튼 이 국내외 모든 정세라고 하는 것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세계 황제로 되어가는 과정이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한순간에 이것은 팍 터진다고. 이제 자, 또 그만하겠습니다. 또 시간 나면 또 다음에 또 하고.